주변에서들도 많이들 개명도 하고 개명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개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이제 장명가들이 이제 이 계명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이 바빠졌죠. 그래서 계명을 이렇게 의뢰하거나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고, 예, 그래서 이 계명을 실제로 하는 그 절차나 또는 계명이 정말 해서 좋을 것이냐,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명은 쉽게 말해서 그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름이 뭔가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할 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것을 이제 계명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가 그냥 나는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쓰고 싶다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주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끼리만 사용을 하거나, 또 우리 앞에서 호나 예명을 공부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필요한 이름을 그냥 쓰는 것은 이 엄격한 절차를 거친 계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계명은 그 법적으로 이제 그 등록이 돼 있는 본인의 고유한 이름을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꾸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기, 본명을 바꾸는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 예명 삼아서 부르는 이름, 일반적으로 그냥 그 호처럼 부르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그 법적인 효력은 없고 본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정말 본명이 바뀌기 때문에 온갖 그 법적인 문서나 서류에 다 그 이름으로 쓰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나 좀 예쁜 이름으로 하나 써볼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계명이 이제 절차도 쉬워지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신중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장명가들 입장에서는 이 계명은 그 본명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호나 예명을 짓는 거하고는 다르게 정말 신생아 그 장명하듯이 정말 그 사람의 사주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 본래 본명으로서 잘 쓸 수 있게 장명 이론에 잘 맞추어서 흠없는 이름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본인들이 그 이름에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의뢰를 해오지만 또 성명학적으로 자기 이름이 정말 나쁜가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 현재 쓰고 있는 이름에 대한 그 성명학적인 감정도 잘 해줘야 되겠고, 그런 감정을 통해서 나온 어떤 흉한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장명가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신생아의 사주를 놓고 새롭게 이름을 장명하는 것보다 좀 더 까다로운 작업일 수도 있어요. 계명을 할 때는. 왜냐하면 그 계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새롭게 이름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냥 이름 처음에 그냥 그 어떤 규제 없이 이름을 막 그냥 새롭게 짓는 때보다 더 까다롭고 더 좀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명하는 사람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계명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어려웠죠.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글쎄 이름 막 계명 법원까지 가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거의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2005년에 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자기가 좀 불편한 이름을 버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이름을 쓰는
그것 또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계명을 폭넓게 허용해라라는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판례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계명 절차가 간단해지고 누구나 쉽게 계명할 수 있게 돼서 그 계명 신청이 크게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뭐 특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뭐 그런 특별한 이유 빼고는 웬만하면 본인이 이게 불만이다 하는 경우에 다 이름이 개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판례 전에는 그냥 난 내 이름이 싫어요 이런 이유 가지고는 개명이 안 됐었죠. 그리고 그 뭐 그냥 뭐 아주 정말 누가 봐도 뚜렷한 그런 이유가 아니고는 웬만하면 개명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 이후로는 그냥 본인이 불만족하고 본인이 불편하다는 그런 이유로도 충분히 개명이 되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개명이 굉장히 점점 증가를 해서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보통 매년 1년에 거의 한 16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평균 잡아도 한 44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개명 신청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개명이 활발하고 또 일반적으로도 많이들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즘에는 뭐 이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 이름에 불만이 있는 채로 끙끙 앓고 있을 필요가 없이 개명을 하면 되고 또 이 개명 절차나 이런 것이 무슨 꼭 법적인 무슨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얼마든지 가서 그냥 그야말로 서류만 써서 제출하고 기다리면 되는 형식이라서 개명을 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개명이 굉장히 이제 많아져요. 예. 그래서 이 연도별로 개명 신청 건수를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요. 그 옛날에는 아주 적죠. 아주 특별한 이유 아니고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2005년에 그 판례 이후로는 급격히 막 늘면서 7만, 10만, 12만, 14만 매년 막 2만씩 막 증가를 하죠. 2009년 17만 그러더니 이제 2010년, 11년 요렇게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딱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추세입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수죠. 평균 한 16만 정도가 매년 이름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명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너무 이게 개명이 자주 그러니까 뭐 쉽게 아무나 해버려서 그런 폐단은 없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고요. 또 막 개명을 또 여러 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명을 뭐 몇 년 전에 해서 개명을 해서 썼는데 또 바꾸고 그래서 너무 개명이 편한 것에 의한 어떤 폐단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평균 잡아 한 16만 명 정도가 매년 개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명을 허가해 주는 것도 옛날에는 특별한 사유 아니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제가 듣기로도 예전에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흉하다 하는 이유로는 개명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들면 안 되고 이제 정말 뭔가 절실한 이유들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들었었는데 요즘은 성명학적으로 흉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름을 고치고 싶다 하는 게 개명 허가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개명이 허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거의 웬만하면 95% 정도가 허가율이 있기 때문에 개명 신청도 쉽고 허가도 잘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명이 좀 쉽다 보니까 한 번만 개명한 게 아니라 2번, 3번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개명 신청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하는 편이고 여자분들이 이제 이름에 대해서 신경도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는 이름에 좀 불만이 있다고 해도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경우에
그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 자기가 그 사회활동 하면서 이 이름을 썼었고 인맥이 형성돼 있고 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또 새롭게 이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하기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특히나 성인 남자가 실제로 계명을 실행하기는 좀 이제 여건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그 법적인 절차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여자분들은 그 뭐 이제 가정주부랄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이제 이름을 바꿔서 어떤 생활하기가 조금 용이한 면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여자분들이 더 계명에 대한 그런 욕구나 또 실행력도 강하고 그래서 여자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계명을 많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분들 좀 옛날 분들은 어찌됐든 부모가 준 이름이니까 그냥 쓰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와서 이름 바꿔서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젊은 층은 그동안 내가 이름에 불만이 있었는데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별로 이름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좋은 이름을 가지고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계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하는 그 연령대 비율을 보면 젊은 층이 이제 막 성인이 돼서 뭐 하려고 하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층도 많고 결혼해서 결혼 그 연령대 그 층이 많고 이제 그 어린이들 취학 전에는 이제 보통 엄마들이 많이 바꿔주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름 바꾸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학창 시절에는 오히려 조금 줄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계명을 많이 하는 예,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계명을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북한에서도 계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도 그 명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북한 주민들이 계명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예,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명박이란 이름 때문에 좀 뭐 그 놀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남쪽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런 놀림을 받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계명을 한다고 하고 북한은 굉장히 계명하는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떤 당에서 특별히 지시를 하지 않는 한은 개인이 뭔가 불만에 의해서 계명을 한다는 것이 그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이유로 명박이란 이름인데 바꿔주세요 했을 경우는 굉장히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는 예,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북한의 경우에도 그런 그 뭐 좀 놀림감이 되거나 안 좋은 이름이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이름들에 대해서 계명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그 뭐 프랑스의 경우는 오히려 이름을 이렇게 신청을 받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출생신고를 받을 때 이름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뭐 놀림감이 될 만한 이름이거나 뭐 그런 이름은 출생신고 그 받는 입장에서 그 공무원이 이렇게 안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그 이름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엄격한 편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누텔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텔라가 그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무슨 그 초콜릿 잼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이름을 쓰면 놀림을 받는다 하는 이유로 이게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접수받는 그 공무원이 반려를 하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의 경우는 좀 또 엄격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할 때 그 출생신고 받는 공무원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뭐라 하지는 않죠. 신청한 대로 받아주죠. 물론 이제 그 뭐 대법원 임명종 한자 있어야 되고 글자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은 체크를 하지만
이 이름 가지고 이 어린이가 안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유로 이름을 안 받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좀 그렇다 그러고, 그 외에 다른 외국들은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외국 사례들도 정말 놀림감이 될 만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정말 특이한 이름들을 그냥 이렇게 출생신고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뭐 벨기에 같은 경우도 이름이 그냥 아무 이름이나 써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름을 쓰고, 그래서 뭐 그냥 이름이 XY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보다도 더 개방적으로 이름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콜롬비아 여자분의 이름은 그 알파벳 A부터 Z까지, 예, 이 A, B, C, D 쭉 이거를 이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도 그 이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다르고 한데, 이제 그거에 비해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이름을 쓸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개명을 많이 하는데, 개명할 때 선호하는 이름들이 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 같은 경우는 뭐 민준, 현우, 민준이란 이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현우, 정우, 서준, 도연 순으로 인기가 많고, 여자 이름은 수연이란 이름이 제일 인기가 많고, 지원, 서연 뭐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략 그 현대의 좀 유행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로 이제 많이 바꾼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별로 이름들이 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게 지금 1945년, 48년, 58년, 뭐 이제 50년대, 60년대거든요. 저 때는 여자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들이 영자, 순자네요. 영자, 순자가 제일 많고, 영숙, 미경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오니까 미영, 지영, 은정, 은주 이런 이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니까 지혜, 지은, 유진, 민지 이런 이름이 많이 예뻐지네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오니까 정말 계속해서 2005년부터 서연이란 이름이 계속 1위네요. 서연, 2위는 민선 똑같이 계속 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연, 민서, 뭐 서현, 서윤, 지우 이런 이름들은 계속해서 지금 2005년 이후로 계속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속해서 그 유행이 안 없어지고 이 이름들이 계속해서 인기 이름이네요. 그래서 시대별로 좀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이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 60년대생이나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해서 요때 이제 뭐 경숙이, 명숙이, 뭐 경희, 순자 뭐 이런 이름들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좀 예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런 이름으로 개명도 많이 하고요. 예. 남자의 경우는 예전에 뭐 50년대까지 보면 영수, 영철, 영호, 예,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오니까 정훈이, 성훈이, 뭐 성민 이런 이름,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0년대 넘으면 지훈, 동현 이런 이름, 그리고 이제 2005년 이후로 해서는 여기도 부동 1위가 민준이, 예, 민준, 지훈, 현우 뭐 이런 이름들이, 예, 지금 여성의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2005년 이후로는 선호하는 이름들이 거의 계속해서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은 요 2000년대생들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너무 같은 이름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별로 좀 선호하는 이름들이 다르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도 좀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명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명을 나도 해볼까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계명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그 이제 이름이라는 것이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나를 대표하는 이름이면서 이렇게 계명을 실제로 하는 거는 법적인 이름 사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제 공적인 서류의 모든 기록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내 이름을 다시 소개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명 신청이 또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생각해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개명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상 이제 실행하기 전에는 정말 내가 꼭 이름을 바꿔야 되겠느냐, 이 모든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꼭 바꿔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그 개명하려고 하는 이유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가장 큰 건 어쨌든 그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아기 때 어쨌든 부모가 지어준 이름 가지고 좋든 싫든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그 이름을 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경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또 중간에 부모가 바꿔주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안 바꿔줬을 경우에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놀림감이 되었던 이름들, 그리고 이제 정말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굉장히 늘 불편하다 했었던 경우가 이제 개명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뭐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항상 놀림을 받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이름을 어릴 때부터 사용해 오면서 굉장히 놀림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개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말려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은 아마 보통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다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이제 원래부터 이 이름이 늘 항상 놀림이 돼서 자기는 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쓰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게끔 개명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이름이 잘못 기재돼서 다르게 된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많이 듣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출생신고하러 할아버지가 갔는데 이제 한자를 잘못 써가지고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 이름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은 좀 흔히 듣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좀 그런 경우, 또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하고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이제 호적상의 이름을 제대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 이럴 때도 이제 개명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실제로 이 이름을 많이 쓴다 하는 어떤 좀 소명 자료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랄지, 어떤 좀 예전에는 인후보증서 이런 것도 받아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써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든지 아니면 통장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이 이름을 쓰고 있다 하는 증명이 될 만한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너무 남자 같은 이름, 너무 여자 같은 이름,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이유로 조금 늘 놀림감이 되거나 불편한 경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지는 것이 그 귀화한 외국인들이 한국 이름으로 이제 바꾸려고 할 때도 이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한 이름, 또 발음이 너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려운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개명 사유에 속하고요. 또는 이제 이것도 많은 경우예요. 범법자나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하고 이제 같은 이름이 돼서 이제 바꾸려고 하면 신창원이랄지 강호순이랄지, 예, 이런 이름들은 장영자 이러면 그 인물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름은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이 인물들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별 불만 없이 썼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이름이 두드러지면서 자기 이름이 이제 놀림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이유로 해서 개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놀림이 되는 경우의 이름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는 성이 이 성씨가 아니었으면 또 괜찮은 이름이거든요. 김인숙, 박인숙 했으면 또 괜찮은 이름인데 성이 또 이렇게 들어있어서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라라는 이름도 이쁜 이름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또 뭐 저런 이름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필 그 성이 붙음으로 해서 이름이 또 좀 놀림감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친척 중에 너무 가깝게 흔히 보는 친척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경우를 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한자 이름을 순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거나, 또는 이제 한자 없는 순 한글 이름을 쓰다가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다 개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들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개명 허가 신청서에 이렇게 명시된 신청 이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이런 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 둔 것도 되고, 이제 이거는 법원에 비치된 개명 허가 신청서에 내가 개명을 신청하는 이유가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이 중에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체크한 그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하면 소명 자료를 같이 내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 비치된 개명 허가 신청서에 명시된 신청 이유를 보면 제일 먼저가 지금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철학관에서 이름 나쁘다고 해서 고칠래요 이러면 들어주지도 않는 사유였었는데, 예, 요즘은 이게 이제 가장 1순위 이유네요. 그래서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에다 체크하고 어떤 장면가의 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첨부하면 됩니다. 이름은 듣기에 놀림감 되는 이름도 아니고, 뭐 크게 쓰기에 불편한 이름, 그냥 쉽게 말해서 멀쩡한 이름이지만 수리상 뭐 흉격이 많고 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다 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어떤 나이 많으신 장명가 분은 이걸 보고 좀 격세지감을 느끼신다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이런 성명확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아주 어렵지 않게 딱 개명할 수 있는 이유로 해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하는 이름하고 자기가 올려져 있는 이름하고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이름이 좀 부르기 힘들고 늘 이렇게 남들이 잘못 불러가지고 불편한 게 많다,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면 이게 이제 좀 놀림감이 되는 그런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여자인데 너무 남자 같다든지, 남자 이름인데 너무 여자 이름이라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예, 이것도 이제 조항이 되죠. 그 다음에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거나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거나, 또 이제 외국식 이름인데 한국식으로 바꾸거나, 또 친척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이런 거. 그다음에 족보에 학렬자를 꼭 넣어주고 싶다, 뭐 이런 이유도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 외에도 기타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면 기재하도록. 예,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이유들을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것에 이제 체크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내가 개명을 하려고 한다, 개명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